가짜뉴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 가짜뉴스 피해의 역사는 오래됐다.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가짜뉴스의 기억이 있다. 관동 대지진 당시 제1조선인의 폭동 조장 가짜뉴스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규모 7.9의 대지진이 관동 지방 남부에서 발생했다. 이에 도쿄 요코하마 등에서 10만 명 가까이 사망하고 4만 3천여 명이 실종됐다. 지진 직후 제1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 즉 가짜뉴스가 나돌면서 수천여 명의 제1조선인이 살해됐다. 역대 정부마다 가짜뉴스의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방역당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단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으로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하니 음성이 나왔다. 등이 코로나발 가짜뉴스였다. 특히 확진자를 둘러싼 가짜뉴스의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으로 들어갔다. 2020년 2월 4일 광주시 1호 코로나 확진자 확진 판정 이후 맘카페와 SNS 등에는 미확인 글이 확산됐다. 그러나 당시 광주시는 모두 가짜뉴스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16번 확진자 가짜뉴스의 피해가 속출했다. 실례로 땡땡아웃에서는 매출이 62%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발 가짜뉴스로 어민과 수산물 시장 상인 등 수산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 사람들이 집에서 시장에 많이 안 나오죠. 많이 줄였으면 좋겠는데 현재로 봤을 때 한 20% 이상 떨어지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염수를 버리기 시작하면 지금보다는 5년 후에는 더 많이 버렸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몇 톤, 10톤을 버렸다고 하면 1년이면 몇 톤입니까? 그런 식으로 버렸다면 엄청난 양이 바다에 오염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온다는데 태풍이라도 오면은 그 전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짜뉴스도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그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 상인들은 원산지 조절을 잘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그런 거를 잘하되 또 여야가 또 협력해서 이 수산물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너무 타격이 있다면은 거기에 좀 보상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여러 가지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합니다. 또한 태풍 시즌마다 가짜뉴스가 등장하며 서민을 울리고 있다. 지난 태풍 카눈 때에도 온라인에는 고층 건물 유리창에 붙은 문어 사진이 등장했다. 과거 태풍 피해 사진 등을 짜깁기 하고 조작, 카눈 부산 피해 상황이라고 속인 가짜 사진도 확산됐다. 결국 손님들의 예약 취소가 이어지며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정치인과 유명인도 가짜뉴스의 피해 대상이다. 지난 7월 18일 서희초 초등학교 A교사의 사망 이후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A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특히 악성 민원 학생의 조부모가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한기호 의원은 해당 학교의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고 서영교 의원도 자녀가 미혼이라고 일축했다. 개그맨 김병만은 개그계의 군기반장이라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호소했다. 김병만은 지난 7월 28일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람을 완전히 흉악범을 만들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방송을 기피하게 됐어요라고 토로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양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 그 피해는 심각하다. 나도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다음 6회 영상에서는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 다룹니다.